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들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거래시장 정상화 의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2023년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알찬 정보 마련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은요. 02-3153-2594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2023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전망 오늘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부동산 지난 2022년도 정말 많이 경직되어 있었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 이슈들이 같이 함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장 대표적인 금리의 상승의 그런 세계적인 기조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시기의 하락기 또는 이런 시기를 거치고 나서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같이 함께 또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런 정책들이 이런 트리거의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이 다시 한번 회복기와 상승기로 접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준비한 내용들이 2023년도 부동산 시장 어떤 이슈들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지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대표님의 말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거래량 부진 속에 회복까지 더딘 모습인데요.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강력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또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많이 경직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도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리의 영향도 있고요. 지난 5년 동안 부동산이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활성화되지 않았었던 부분들, 그리고 급상승했었던 가격들에 대한 이런 매수자와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도 금리의 여파의 영향인지 월세는 상승하고 전세는 또 하락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만 보더라도요. 첫 번째가 금리 인상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3% 이상의 금리의 기준금리의 그런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의 양적 완화로 통해서 이제 시중에 풀려 있었던 유동 자금들이 너무나도 과잉되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으로 이런 유동화를 축소시키는 전략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긴축 정책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매매될 수 있는 가격들에 대한 하락세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금 유동성이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려들도 같이 함께 동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재 부동산의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서울 지역이라든가 또는 노후되어 있는 이런 구도심 지역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풀어줘서
이런 규제들의 완화를 통해서 공급 정책 또한 이번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 기준금리 3.25% 지난 11월 24일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4%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상반기까지는 긴축의 그런 정책적인 영향들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금리가 단시간 내에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부동산 경기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제 자체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정부에서 또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률 굉장히 많이 낮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어느 상한선까지 올리기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금리의 하향세는 내년 상반기를 지나서 중반부터 하반기까지는 조정세와 그리고 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량은요, 지금 현재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1000여 건 정도가 이미 중반부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9월 달까지는 850여 건 정도로 거래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11월, 12월 달에는 500여 건 아래로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세에 대한 매매를 하려고 하는 매수세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다. 금리의 여파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만 보더라도 4만 1,600여 건 정도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경기 지역에도 미분양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그 12월 초였죠.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도 이런 일부 세대에서는 미분양이 나타났었을 정도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었던 이런 상황들이 10년 전 미분양 추이로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와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바로 이런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떨어지다 보니 매매 가격 변동률 또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달까지도 마이너스 0.27%로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각 지역별로 떨어지는 그 낙폭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상향의 지금 현재 시세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인 모습들과 수도권, 특히나 수도권 지역에는 공급 물량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변동률이 가장 크게 나타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 물량들이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 낙폭이 가장 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변동 또한 계속해서 같이 함께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임대차 보호 3법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상생임대 정책들을 통해서 금리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택지로 이제 이전을 하기보다는 기존 주택에서 갱신을 하는 경우가 더욱더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하락세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하락의 여파 어떻게 됐었을까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기재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 경제 위기가 계속 지속돼서 1% 성장세를 나타내거나 또는 그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추경호 장관은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집을 매수했었던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담감을 많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자체의 그런 취득세에 대한 그런 세입 자체도 감소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다양한 요소들의 그런 여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감소했었던 다양한 이유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기준금리의 급속한 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동산 거래량의 감소로 인해서 실수요가 아예
움직임이 멈춰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감소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요소가 같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고요. 경기 침체가 같이 함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만 하더라도 취득세 세입이 20%가량 감소가 되는 모습, 전체적인 지방의 그런 지자체에도 취득세 세수의 비중 자체가 30%를 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취득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자, 인허가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 개발적인 부분이라든가 인허가를 내주는 허가 자체는 증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원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의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사비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분양도 지금 현재 실수요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위축되다 보니 착공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전에는 착공이 아니라 인허가가 안 됐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들이 나타났다면 지금은 인허가는 증가하지만 착공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 공급 공백기가 다시 한번 4년 뒤, 5년 뒤에는 또 도래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기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1년, 2년 정도 도래하게 된다면 중간에 그런 공급량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률은 또 한번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많은 좀 중점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량 상승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 정권의 주요 부동산 규제 내용들 살펴보시면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소식들, 상생 임대인 정책들이 지난 6월 달부터 해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규제되어 있었던 것들을 해제하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지금 현재 쭉 나왔었던 6개의 정책들 모두 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들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주택자가 시장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1주택자가 선뜻 움직이기에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주택자는 지금 현재 취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보유하기도 어려우면서 또 매도하기에도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하기에도 보유하기에도 양도하기에도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미분양 주택들이 결국은 소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흐름 자체, 추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인데 실거주자가 움직이는 시장에서 투자자의 움직임까지도 같이 함께 접목이 되어야 미분양 사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실거주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LTV라든가 DSR 퍼센테이지의 조정들이 같이 함께 나타나야 되고 LTV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DSR이 같이 함께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현재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제한을 굉장히 많이 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움직여야 되고 소형 아파트 등록이라든가 단기 임대 사업자들이 좀 부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라든가 또는 보유 자산에 대한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주임사 혜택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돼서 다주택자가 결국은 움직이게 된다면 거래량은 상승기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3년 규제 완화를 하게 됐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규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냐 가장 먼저 12월 달 발표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정상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이런 임대사업자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임대를 놨었는지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절세를 하시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취득록세 감세라든가 또는 종부세 합산 배제 또는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과적인 부분들을 배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절세를 활용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절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다시 한번 정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1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많이 포인트로 잡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이런 모아타운들을 통해서 많은 재개발 사업지들이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주임사 등록이 가능한 입지 좋은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 다시 한번 소형주택의 트렌드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는 재건축의 완화 정책들 같이 함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재건축 가능한 물건들 보시고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된 곳들 지금 현재 서울을 제외한 또 과천이라든가 분당 이런 지역들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해제가 됐죠. 그중에서도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투자 굉장히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1주택자가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곳들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하시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3년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보유만 2년을 하셔도 비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들이 없는 이런 투자 목적성을 가지고 갈아타기 전략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하나 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시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결국은 단기 투자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우상향으로서 부동산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무 곳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앞으로의 미래 가치, 확실성이 있는 지역들 위주로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도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택시장이 복합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규제 완화의 속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규제 완화 시에 임대사업자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박대근 전문가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023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교대역 인근에서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이니까요. 02-3153-2594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재테크 매거진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594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바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과 또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2023년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될 유망 지역에 나와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입니다. 서울시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광진구. 북서쪽으로는 동대문구와 서쪽으로는 성동구, 그리고 남쪽으로 한강을 끼고 강남구, 송파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입지이면서 압구정, 청담동, 성수동 등 핵심 지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그리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동부 간선도로 등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망 또한 가깝습니다. 그리고 젊은 MZ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인데요.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대학가이면서 대형 업무단지와의 접근성도 우수하고 성수동과 건대 입구에 수많은 핫플레이스와 뚝섬 한강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 녹지 환경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치 상승도 기대되는데요. 풍부한 임차 수요가 받쳐주면서도 저평가돼 있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재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자양일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곳 자양동에는요, 뚝섬 한강공원도 있고요. 또 다양한 재건축과 재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노후화된 주택단지가 많은 자양동은 한창 변화의 시기를 보내는 중인데요. 자양 7구역 재건축 사업, 자양 우성 1차 리모델링 사업 등 자양동 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와 같은 뉴타운 사업, 그리고 신속 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강남 접근성과 한강변 입지라는 장점, 여기에 재정비 사업이라는 호재까지 등에 업고 2023년에는 광진구 자양동에 대한 시장의 주목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으로 함께 다녀와 봤습니다. 자,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정보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2호선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풀옵션 다세대 주택인데요. 전용 면적은 약 30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약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남을 뛰어넘을 주거지로 거듭나고 있는 한강의 유망주죠. 광진구로 왔습니다. 대표님, 강남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 경쟁력을 갖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지역 주요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서울의 부동산은 한강변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말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강남권과 함께 더불어서 마용성광, 그중에 광이 바로 광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 내에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곳이 바로 자양동인데, 오늘 그 광진구 자양동에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부동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변에 이제 마지막 남은 신속통합 기획 또는 모아타운의 후보지로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자양동입니다. 소규모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 속도도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동의율과 함께 노후도가 충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 강남권의 압구정, 청담, 또 송파 지역들과 성수 지역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상급지라고 표현하는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과의 접근성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교통의 편리성이 접근성을 더욱더 우수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대학가가 주변에 3개의 대학가가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투룸 풀옵션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너무나도 잘 맞춰질 수 있는 요소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변의 핵심적인 입지로서 향후의 가치 상승과 미래 가치 개발 호재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는 지역으로 자양동 추천드립니다. 자, 이 지역이 바로 자양 4동이고요. 자양 2동이고요. 지금 현재 자양 4동 라인들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 기획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 입구역과 그리고 구의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 2동이 앞으로 노후지로서의 그런 노후도라든가 저밀도 주택지로서의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 바로 앞에 한강뷰를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조성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뚝섬 한강공원이라든가 또는 서울숲공원, 어린이 대공원 등 주변에 숲세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성수역과 건대역 그리고 구의역 인근 주변의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많은 상업 인프라들이 이곳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상권 형성들이 이 주변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건대라든가 한양대 위치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서울 아파트 84제곱 실거래 최고가 아파트의 상위권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타시티를 비롯한 주변 복합 쇼핑몰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문화 복합 관광부지로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성수동이라든가 건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상업시설들이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호재로서 2호선의 지상철
시설이 지하화될 수 있는 이런 호재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수역부터 이곳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공간적인 그런 개발 단계들이 계속 추진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역 인근에는요,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이주가 시작된 곳들을 비롯해서 광진구청의 그런 신축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1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KT 부지 자리인데요. 이곳에 30층 이상의 규모로서 개발될 수 있는 업무타운들, 주상복합의 그런 시설들이 이제 계획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들도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미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현대화를 통해서 상업시설들과 공공시설들이 증가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늘어날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속통합기획뿐만이 아니라 모아타운은 특히나 그동안에 지지부진했었던 신축 이런 빌라들이라든가 이런 빌라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좀 어려웠었던 사업들이 바로 모아타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만 이제 구성이 된다면 바로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개발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인데 이곳 역시 앞으로 한강뷰가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조성된다라는 그런 가치성으로 인해서 동의율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5억 5천에서 5억 6,500만 원 정도의 투룸 풀옵션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신축이기 때문에 모아타운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으로 가더라도 장기적인 투자 플랜이 가능하다. 전세 시세는 3억 5천 이상을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3억 2천에서 3억 5천까지의 시세로서 구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2억 초반대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세 시세가 이제 계속 지금 현재 하향되어 있는 모습에서 조금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2억대 이하로서 투자 금액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월세 시에는 130에서 14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대출금 제외하시고 2억 8천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동부권의 대표 중심지로 탈바꿈할 광진구 자양동에 대해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박대근 전문가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이니만큼 02-3153-2594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재테크 매거진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594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대근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재테크 매거진과 함께 2023년도 투자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